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적중률 대박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댓글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쪽집게 모의고사 3회 이번에도 적중률 대박 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출발!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정답은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입니다. 보기 2번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누구나 똑같은 획일적인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 기억 능력의 저하. 2. 감각 기능의 저하. 3. 면역 능력의 저하. 4. 운동 능력의 증가. 5. 기초 대사율의 증가. 정답은 3번 면역 능력의 저하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참여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은 4번 참여의 원칙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지방자치단체 나오면 웬만하면 다 땡입니다. 보기 4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지요. 보기 5번 노인성 질병도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1번 노인복지관입니다. 등급 외로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땡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과 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5.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정답은 4번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입니다. 이거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의료행위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시험에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 종류 4. 장기요양 이용 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정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 종류입니다.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장기요양 인정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대상자님께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서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몇 등급 받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되고요.
유효기간, 요 판정 내린 요 등급은 요만큼, 요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에 보낸다, 내쫓아 버린다 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1. 유기 2. 자기방임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2. 학대 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3.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4.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 5.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피해 사실을 묵인한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 3.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4.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5.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 정답은 3번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입니다.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는다. 2. 가슴 부위를 만진다. 3.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정답은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입니다. 언어적이니까 말로 하는 거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함으로 자제한다.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1.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2.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3.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4.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5.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 대상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정답은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입니다. 이 문제는 은근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보기 1번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면 몸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는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되고요. 보기 3번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신장염, 2. 요로감염, 3. 알레르기성 비염, 4. 노로바이러스 장염, 5.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면 요양보호 업무 2, 3일간 노노 했었죠. 쉬운 암기법 참고하세요.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2. 손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정답은 4번 기침 반사 감소입니다. 기침 반사는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우리 기관지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 능력이 서서히 이제 감소가 되어지는 거죠.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입니다. 설사를 하니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 제한해야 되겠죠.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입니다. 천식은 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요인은 감기나 비염,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은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백뇨가 있다. 2. 소변줄기가 굵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 요일을 느끼지 못한다. 정답은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비대해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겠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 남아 있습니다. 빈뇨, 자주 화장실 가고 싶고요. 긴박뇨, 화장실 가고 싶으면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뇨,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자주 깨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 손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뇌졸중은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우측 마비가 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데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언어 장애까지 같이 옵니다.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손해의 뇌졸중이 오면 운동실조증,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남, 1. 뇌졸중, 2. 뇌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이런 문제 어렵죠? 그러나 쉬운 암기법 영상 보셨다면 이 정도 문제 껌이죠. 자, 제가 도파파 했습니다. 도파민, 파킨슨, 도파파 이렇게 떨어졌죠. 안정시 떨림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보기 2번 우리 어르신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눈물의 양 이제 감소하고요. 3번 각막 반사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이물질, 티끌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눈을 반사적으로 이렇게 깜빡이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때요?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겠죠. 노인의 건강 정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입니다. 5번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콩이나 유제품은 매일 섭취해야 됩니다.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입니다.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정답은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입니다.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정답은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입니다. 금연합시다.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안전수칙은 1.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운동한다. 4. 외출 시 챙이 좁은 모자를 쓴다. 5. 현기증이 있으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 정답은 1번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3.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요.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는요, 사례 회의하고 원래 회의가 있어요. 사례 회의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사례를 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잘 제공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회의고요. 원래 회의는 회사나 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원래 회의하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애로사항은 없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원래 회의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5.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정답은 5번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 번, 많이, 오랜만에 이런 표현 되지 않습니다. 물 몇 잔 마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상승한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동공이 축소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눈동자 초점이 흐려진다. 정답은 5번 눈동자 초점이 흐려진다입니다. 그 외에도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움직임이 약해지고 식은땀, 피부는 차갑고 창백해지지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금 또는 실변이 나타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입니다. 실기시험 문제입니다. 화이팅!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입니다. 중력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중력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영양액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5번 이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걸어놔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겠지요. 보기 1번 영양액은 50cc 주사기로 제공을 합니다. 보기 2번 구토를 한다 그러면 잠그고 책임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영양액 주머니는요. 밥그릇과 같은 거잖아요. 밥 먹고 아침 먹고 나서 점심때 그 밥그릇에 그대로 먹는 사람 없지요. 먹고 나면 매번 세척을 해야 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2.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밥 먹을 거니까 상체 높여줘야 되고요. 턱을 당긴 자세를 해야 되는데 턱을 들면은 사례가 걸리기가 쉽습니다. 보기 1번 왼쪽에 마비가 왔는데 왼쪽으로 음식물 넣어주면 안 되겠지요. 보기 2번과 3번 잘 봐두셔야 되는데 왼쪽에 이렇게 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건강한 쪽인 오른쪽이 이렇게 밑으로 가서 단단히 받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약한 쪽에는 쿠션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좋겠지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영양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달걀은 일주일에 1개씩 섭취하게 한다. 2.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을 구입한다. 3. 가당 음료를 구입한다. 4. 국그릇은 큰 것을 준비하며 절인 채소 반찬과 같이 먹도록 한다. 5. 고기류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고기류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달걀은 하루에 1개씩 섭취해야 되겠죠. 보기 4번 국그릇 큰 것에다가 절인 채소 반찬까지 하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국그릇은 작은 것이 좋고요. 절이지 않은 채소 반찬이 더 유익하겠습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 간장에 데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어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4번 강된장인데요. 된장은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 질환에 따라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당뇨병, 꿀, 육류, 2. 고혈압, 젓갈류, 장아찌, 3. 골다공증, 생선, 두부, 4. 신부전, 많은 양의 물, 5. 변비, 콜라, 녹차. 정답은 3번 골다공증 생선 두부입니다. 보기 4번 평소에 물 많이 마시면 좋지만 신부전은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암기법 결혼식장에 들어갈 신부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데워준다. 5. 배설 후에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 정답은 5번 배설 후에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입니다. 보기 1번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주면 배설 시 나는 소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보기 2번 앞에서 뒤로 닦아줍니다. 보기 3번 수분 남겨두면 안 되겠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2.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관을 좋게 한다. 5. 화장실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 1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3.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5.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정답은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입니다. 보기 1번 건강한 쪽에 놓아야 되겠죠. 보기 3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다.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2. 근육 이완, 3. 변이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운동 촉진. 정답은 1번 욕창 예방입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부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말린다. 2.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4.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깐다. 5.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정답은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2.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3.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4.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5.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의치 세정제나 찬물에 담가서 보관하고요. 보기 2번 위 아래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항상 위가 먼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흐르는 미온수로 의치를 헹구면 되겠습니다.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샴푸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2. 샴푸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3. 샴푸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4. 샴푸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5. 샴푸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정답은 4번 샴푸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샴푸하는 거예요. 물과 관련된 거 보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발가락 사이는 소독액으로 씻긴다.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5.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담갔다가 자른다. 정답은 4번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입니다. 보기 1번 손톱 둥글게 팔톱은 일자로 이거 알고 계시죠? 보기 3번 양말은요 면 양말이 장땡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원한 물로 목욕시킨다. 2.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3. 목욕 대신 물놀이를 하게 한다. 4.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 고열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4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입니다. 목욕을 거부하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2.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3. 한 손은 엉덩이를 들고 한 손은 바지를 좌우로 움직이며 내린다. 4. 침상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5.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입힌다. 정답은 3번 한 손은 엉덩이를 들고 한 손은 바지를 좌우로 움직이며 내린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베개로 천골 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하루에 3번 체위를 바꾸어 준다. 정답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입니다. 보기 1번 시험에서 도넛베개를 사용한다 나오면 무조건 정답 아닙니다. 도넛베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기 5번 체위 변경은요 보통 2시간마다 하고요. 욕창이 있으면 그 횟수를 늘립니다.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올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아랫배와 발목 및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가라, 나, 다, 마입니다. 자, 제일 처음 가, 마지막 마는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갈 거예요. 그러면 휠체어를 자동차 가까이로 가야 되겠죠. 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거니까 휠체어가 흔들흔들 거리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잠금 장치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야죠.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자동차 시트에 앉혀야 되겠죠. 일단 앉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트에 제대로 깊숙이 앉게 하는 겁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입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일 때는 지그재그로 가고요.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갑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여기서 외쳐야 하는 거 바로 내치마죠.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입니다. 자, 내려갈 때는 마비된 쪽이에요. 올라갈 때는 반대겠죠. 이 정도는 뭐 아시겠죠. 올라갈 때는 반대겠으니까 건강한 쪽이다. 그래서 정답은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욕창 내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매트리스 위에 찜질개를 깔아준다. 2.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입니다. 대상자의 의류를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나 체액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2. 튀김 기름 얼룩은 알코올로 제거한 후 세탁한다. 3. 면직물 속옷은 삶고 난 후 세탁한다. 4.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지운다. 5.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군다. 정답은 4번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지운다입니다. 보기 1번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보기 2번 튀김기름 얼룩은 주방 세제를 이용을 하고요. 보기 3번 면직물 속옷은 세탁 후에 삶습니다. 보기 5번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붕산수에 담그고 나면 헹구지 않고 바로 탈수해서 말립니다. 다음 복지 연구 중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1. 욕창 예방 방석 2. 이동 욕조 3. 간이변기 4. 성인용 보행기 5. 목욕의자. 정답은 2번 이동 욕조입니다. 큰 거 대여하고 짜잔한 거 구입하지요.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최대한 떨어져서 잡고 보조한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 한쪽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곧게 편다. 4. 대상자의 동시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5. 갑작스러운 동작을 피한다. 정답은 5번 갑작스러운 동작을 피한다입니다. 보기 1번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에서 잡습니다. 보기 2번 지지면 넓혀 였죠. 보기 3번 허리 펴 무릎 굽혀 였습니다. 보기 4번 큰 근육을 사용합니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1. 습도 80에서 90% 유지 2. 채광 직사광선 이용 3. 난방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 이용 4. 환기 하루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 열기 5. 온도 여름철 16에서 18도씨 겨울철 25도에서 27도씨 유지. 정답은 4번 환기 하루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 열기입니다. 다음 중 나트륨을 줄이는 조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쿡은 건더기보다 국물 위주로 제공한다. 2. 음식의 온도가 높을 때 간을 맞춘다. 3. 조리 시 양념 맛을 강조한다. 4. 가공식품을 사용한다. 5. 배추김치는 생채나 겉절이를 이용한다. 정답은 5번 배추김치는 생채나 겉절이를 이용한다입니다. 절인 김치보다는 생채나 겉절이가 좋겠죠. 보기 1번 쿡은 국물에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보기 2번 음식의 온도가 높을 때 간을 맞추면 뜨거워서 짜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약간 식은 후에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3번 양념 맛보다는 식품 자체의 맛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지요.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한다. 2.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3.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4.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5.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킨다.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2.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치매 대상자는 환경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 어떤 신발을 찾으시는 거예요? 2. 신발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3. 신발을 꺼낸 김에 안 신는 신발은 버릴게요. 4.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5.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정답은 5번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가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 무슨 뜻이 있을까를 유추해 보면 되겠습니다. 신발을 던진다. 아, 산책 가고 싶구나. 바지를 내린다. 화장실 가고 싶구나. 이런 걸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자,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보기 1번과 2번처럼 설명한다, 물어본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 1번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하는 신체적인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라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4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5번도요. 뭐뭐라고 설명한다 이런 것도 치매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 문제 참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프다 그쵸? 괜시레 좀 슬퍼지는 것 같아요.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2.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3.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답은 4번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고요. 보기 5번처럼 치매 문제에서 설명한다 이런 거 정답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2.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4.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정답은 3번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입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1. 창의력 2. 수능력 3. 계산력 4. 공감 능력 5. 단기 기억력 정답은 5번 단기 기억력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거 보기에 나오면 정답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막 질문을 한다 그쵸? 그러나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인지 자극을 위해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 식사는 무엇을 드셨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입니다. 보기 1번 아무리 치매 대상자를 위하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거짓으로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보기 3번 질문형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요. 보기 4번과 5번을 명확하게 보면 나는 딸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도 긍정형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점점점 요양보호사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 청국장 찌개에 실증 나셨어요? 3.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 청국장 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상자님이 밥을 안 먹으니까 나에게 미친 영향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안 좋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 해서 걱정되네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 끝을 가리키며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 2.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라며 기다리게 한다. 3.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라며 기억을 상기시킨다. 4. 사무실 쪽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한다. 5.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정답은 5번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2.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3.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4.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5.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정답은 2번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입니다. 왜 안 드셨어요? 그 사람 누구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형은 치매 대상자가 대답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형 보기가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고 한 거였고요. 보기 5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는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3번 다입니다.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 입에 거저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입니다. 몸이 뻣뻣해지고 발작한다 경련인데요. 이 경련은 15분 정도 이내에 대부분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리면서 관찰하면 되고요. 미지근한 물을 준다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려고 팔다리를 꽉 붙잡는 행동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 안에 손수건이나 거즈를 물리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명치 아래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 두 손은 깍지를 끼고 손가락이 가슴에 닿도록 압박한다. 정답은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입니다. 여기 나오는 보기들은 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기 1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하고요. 보기 2번 명치 아래 부위에 칼돌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압박하면 위험합니다. 보기 4번 가슴이 5cm 정도 눌리도록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보기 5번 두 손 깍지를 끼지만 손가락은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 손상 최소화, 3. 면역 기능 강화, 4. 신장 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 2번 뇌 손상 최소화입니다.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100분으로 끝내기 인기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나는 꼼꼼히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전체 영상 또는 상권, 학원 나눠진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암기해야 하는 내용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만 풀어보시고요. 합격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41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에는 해설 없는 영상으로 최종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요.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